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첼시가 새로운 구단주 밑에서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 감독 선임도 난항 중에 있고요. 첼시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드로그바하고 현 첼시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티아고 실바까지 구단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첼시가 4연패를 포함해서 7경기 2무 5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특히 임시감독인 램파드 체제에서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함께 현재 첼시의 순위는 11위까지 밀려난 상태고 어느덧 이제 그 강등권인 18위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승점차가 12점밖에 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1차전 0대2 패배에 이어서 2차전에도 0대2로 패하면서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보엘리 구단주가 지난 그 브라이턴하고의 경기가 끝나고 나와서 라커룸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이제 선수단과 대화를 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그 레알 마드리드 전에 패하고 나서도 또다시 이제 라커룸에서 대화를 가졌다라고 해요. 이러한 건데 이제 비인 스포츠에서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스널의 전설적인 감독 아르센 벵거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그 구단주의 라커룸 방문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계약서에도 외부인이 라커룸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놨다. 외부인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된다. 모든 건 선수단과 관련한 거는 감독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다시 이제 진행자가 그래도 이번 경기 조금 나아지지 않았냐, 조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니까 3경기 지다 보면은 한 경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동기부여라는 거는 감독이 주는 거지 외부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첼시에 대해서 첼시가 이제 그 보엘리 구단주 밑에서 선수단을 영입할 때 7년, 8년, 9년씩 그 장기 계약으로 이제 선수들을 데려오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게 잘 되면 FFP 룰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오랜 기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매년 돈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린 선수들이 실패했음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일단 그 5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1년에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매년 1억 파운드씩 5년에 나눠서 쓰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팀을 단계별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가 이번 시즌에만 5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출한 문제에 대해서 5억 파운드를 잘 투자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첼시는 잘 투자하지 못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찬스 대비 득점 전환율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첼시가 걱정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 시즌에 지출한 5억 파운드가 두고두고 이제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근데 벵거 감독의 말 맞다나 현재 그 첼시는 찬스 대비 득점 전환율이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4월 공식 대회 6경기에서 단 한 골만 넣고 있는데요. 무려 86회의 슈팅을 시도했고 기대 득점은 8.5골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이건 거의 8골을 넣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마저도 한 골은 중거리 슈팅, 저기 빨간색 원이죠. 중거리 슈팅이었고 갤러거의 슈팅이 브라이턴 수비수 맞고 굴절돼서 골이 됐던 거였죠. 다소 행운이 따른 골이었습니다. 단순히 벵거만이 아닌 이제 그 첼시의 레전드죠.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인 디디에 드록바 역시도 첼시에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프랑스 방송인 까날 플리에 출연한 그 드록바가 뭐라고 했냐면요. 난 내 클럽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알던 예전의 첼시가 아니다. 새로운 주인에겐 새로운 비전이 있다. 난 지금 상황을 로만 아브라모비치 때 많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던 시절과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땐 매우 영리한 결정들을 내렸다. 즉 지금은 영리하지 못하다라는 소리인 거죠.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체흐와 셰프첸코, 크레스포, 에시앙 그리고 나, 말루다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다.
모두 일정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었다. 지금은 영입 전략이 그때와는 완전 다르다. 첼시는 젊은 선수들에게 돈을 걸었다. 베팅했다는 소리인 거죠. 하지만 30명이 넘는 선수들로 구성된 라커룸을 감독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첼시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부족하다.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고 선수들의 책임을 떠맡아줄 선수들이 필요하다. 경기장에 약간의 광기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티아고 실바의 쓴소리가 상당히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티아고 실바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 첼시 내부에서 현재 흘러가는 상황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인물이다 보니까 더 그런 듯 싶은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 우유부단한 구단에게는 힘든 시기다. 이거 구단주 저격인 거죠. 소유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선수들이 왔다. 기존 선수단 규모에 맞지 않기에 라커룸 규모까지 늘려야 했다. 이전에 쓰던 라커룸에 지금 선수들을 다 넣을 수 없어서 라커룸을 더 키웠다는 소리예요. 긍정적인 사실은 선수단에 놀라운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했다는 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불행한 선수들이 있다. 모든 선수들이 뛸 수 없기에 항상 화나는 선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감독은 30명이 넘는 선수들 중 11명을 뽑아야 한다. 출전하는 11명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발. 그건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일부는 선수단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 그 오바메양 같은 선수들이 선수단에서 배제가 됐고 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바디아실이 챔피언스리그 영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서 영입은 멈추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독 교체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선수로서 우리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시즌 3명의 감독이 있었고 정식 감독 얘기요. 브루노 살토르까지 포함하면 4명이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다. 살토르는 그가 수석 코치로 대리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램파드와 함께 패했다. 모두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영입만 하거나 아니면은 감독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인 거죠. 실제 첼시는 1월에만 무드릭, 펠릭스, 엔소, 바디아실, 다트로 포파나, 마두에케, 구스토, 안드레이 실바까지 8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23명을 영입했고 23명을 방출했는데요. 그 나간 선수 23명 중에는 에메르송, 길모어, 바추아이, 케네디, 말랑사르, 암파두, 그리고 바바 같은 임대생들은 물론 유스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1군 선수들 중에서는 나간 선수가 거의 많지 않고 베르너 같은 소수만 나갔고 영입된 선수는 무려 23명이나 된다. 이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첼시 1티어 기자로 유명하죠.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멜로 기자가 첼시의 새 감독 후보로 엘리케는 사실상 배제됐고 나겔스만과 포체티노가 현재 그 새 감독자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일단 제목은 첼시가 새 감독 후보군을 줄임에 따라 엘리케는 더 이상 유력 후보가 아니다인 거고요. 밑에 이제 소제목은 독점, 나겔스만 포체티노와 새로운 대화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티아고 실바는 선수단보다도 잘못된 단계를 새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건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엘리케와 스포팅 리스본의 후뱅 아모림은 주요 후보 대상이 아니다. 나겔스만은 미팅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포터의 영구적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첼시 내부자들은 나겔스만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를 거부하려고 한다. 즉 너무 나겔스만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를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체티노와는 포터 감독 임명 전에 미팅을 했었고 그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 그 포터와 포체티노 둘 중에 포터를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해당 기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에 최대 30%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로만 아브라모비치 시대엔
챔피언스리그 우승 보너스 지불 조항만 있었을 뿐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연봉 삭감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보엘리는 인수 이후 입단한 선수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에게 챔피언스리그와 연계된 급여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0%의 변동 급여 제도에 선수들이 동의했다. 보엘리 시대 때 영입된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엘리 시대 때 재계약을 체결한 티아고 실바, 리스 제임스, 아스필리쿠에타, 벤치레, 찰로바, 보르야, 그리고 베티넬리 등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시에는 최대 30% 연봉 삭감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첼시가 그나마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카이 하베르츠라던가 코바치치라던가 지에시라던가 플리식이라던가 캉테 같은 이미 그 아브라모비치 시대 때 영입되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던 케파까지도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과 이제 그 재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에 연봉 삭감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적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이제 맨로 기자가 뒤에 이제 토트넘과 엘리케 감독 부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전문을 해석을 드리자면요. 텔레그래프가 이미 보도했던 바와 같이 토트넘은 엘리케와 접촉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첼시의 관심이 다른 감독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기에 엘리케 영입에 분명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토트넘 보드진이 이번 주 내에 엘리케와 미팅을 할 계획이라고요. 다만 이제 그 파라티치 단장의 검은 장부 관련한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차기 감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접촉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전에 엘리케이 프리미어리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 유보를 표명했으나 다른 보드진들에 의해 적극 추천되고 있고 콘테를 영구적으로 계승할 후보 명단에 엘리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첼시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말 맨유하고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는 이제 맨유가 FA컵 4강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4월 27일에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아스널 원정, 본머스 원정,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경기,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로 이어지는 마지막 까다로운 2연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 사이에 맨유하고의 연기된 경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쉽지 않은 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머스하고 노팅엄 포레스트 두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첼시보다 위에 있는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첼시가 남은 시즌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분명 첼시는 현재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여름까지 램파드 체제로 잘 넘기고 그러고 나겔스만을 부임시키는 게, 다만 이게 잘 안 될 시엔 그러면은 이제 나겔스만이 아닌 다른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왜냐면 나겔스만은 여름까지는 감독직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독일 현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첼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